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네, 공통위원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조금 이따가 아마 기자 간담회 하면서 나올 텐데요. 이 와중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04.9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초반에도 환율이 1130원대였는데 언제 이렇게 오르기 싶어요.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000원대가 나왔었는데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두 달에 올랐고요. 오늘은 1303.9원에 기사했습니다. 1.4원 정도 올랐고요. 그럼 왜 이렇게 환율이 급하게 올랐을까라고 보니까 일단 연준이 긴축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2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수준, 시장 예상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최근 수급보다는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른 마켓 센티멘트, 그러니까 시장 심리적에 따라서 위험 선호 혹은 회피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심합니다. 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죠. 이건 역시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변수로 두죠. 네. 하지만 환율의 지속 상승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간밤에 발표된 2월 FOMC 정회의 의사록을 보면은 참석자들은 현재 4.5에서 4.75%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고요. 일부에서는 0.5%포인트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약간 매파적인 얘기가 의사록에 담겨 있는데요. 만약에 한은이 이걸 바탕해서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졌어요. 근데 물가는 물가죠. 물가 상승이 5.2%로 1.1%포인트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가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이제 월간 경제고통지수를 통틀어 보면 지난해가 이 고물가 영향 때문에 완전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았습니다. 이 6%대 고물가 기록한 작년 6월 경제고통지수가 9.0을 찍었거든요. 이게 2001년 3월 이후 20여 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런데 더해서 7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년 8개월 만에 최대 6.3을 기록하니까 고통지수가 9.1을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는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듯 보였던 물가 상승률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을 키웠고 실업률도 사실 다른 시기보다는 겨울철이 좀 높거든요. 이런 특성이 반영돼서 경제 고통지수 상승을 부채질한 겁니다. 그런데 2월이 더 문제예요. 아마 9 넘길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고요. 이러면서 난방비 지출이 커졌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뛰면서 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업자 수가 2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제 고통지수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이 지표를 보실 땐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실업률 지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어서 실제 경제 고통을 더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게 1990년대 이후로는 의미 있는 숫자인데 그전에는 물가가 막 두 자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를 비교하시는 게 조금 기대가 되고요.
CATL이 리튬 가격을 확 낮추면서 글쎄 이게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글로벌 가격 경쟁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리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배터리를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배터리 기업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기차 업체들도 내가 직접 리튬을 확보해야겠다, 뭐 이런 경쟁을 서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와중에 CATL이 중국 현지에서 리튬 가격을 절반 정도로 자동차 기업들한테 공급하겠다, 이 소위 폭탄 세일에 나섰는데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한테 올해 상반기부터는 탄산 리튬 1톤당 2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가격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진짜 폭탄 세일이네요. 많은 건데요.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거를 보면 현지에서도 지금 CATL뿐만 아니라 뭐 BYD 이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현지 자동차 기업들도 예전에는 그래도 1위 기업,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기업, 중국 안에서요, CATL을 골라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심해진 거죠. 근데 보면 CATL은 글로벌 배터리 1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을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성은 약간 포기하더라도 중국 안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 내에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유율마저 빠지면 안 되니까 다른 기업들이 점유율을 늘리기 전에 소위 텃밭에서 붙여야겠다, 이런 판단으로 가격을 좀 내린 걸로 보입니다. 수지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 확보 전쟁에 나섰는데 국내에서 뭐 어디랑 계약한다는 소문만 나도 주가가 들썩이는, 글쎄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좋은 소식 같지는 않은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한테. 네, 이게 사실 경쟁 기업이 가격을 낮춘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2차 전지 업체들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가격을 낮추려는 압박을 좀 받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뉴스였는데요.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국내 기업들한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TL이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네 배터리를 80% 이상 써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은 중국 전기차 기업, 리오토 이런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계약 맺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CATL이 저가형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데 이 배터리로 전체의 80%를 채우기는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CATL의 계약을 받아들일 만한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한 4%밖에 안 돼서 당장은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다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CATL의 입지가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해외 시장, 특히 미국과는 좀 안 좋으니까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더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라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뉴스입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겠죠. 전기차 시장에서 한중 대결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저가 대 중가 이상 정도의 대결 구도인데 결국은 그 차이도 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보람 기자가 준비한 소식 가운데 지난해 해외 주식 펀드 뭐 이런 걸 합쳐서 개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 모두 굉장한 손해를 봤다는 얘기네요. 네, 이 한국은행이 2022년 국제 투자 대조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얼마나 투자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지난해 408억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과 펀드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1,131억 달러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 펀드 등 지분증권 잔액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195억 달러에 이릅니다. 자,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9%, 나스닥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 마이너스 12, 중국 마이너스 18, 일본 마이너스 9, 홍콩 마이너스 15. 이 주요국 주가가 다 큰 폭으로 내렸어요.